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질병 중 하나, 바로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기준도 자주 바뀌는 이 질환, 과연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도 손해상사 전문가 한상훈 손해상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최근 들어 암보험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질환입니다. WHO 분류체계의 변화, 국내 암 등록 기준, 그리고 보험사의 지급 거절 논리까지 얽히고 설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하수체 선종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당하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뇌하수체 선종은 KCD, 그러니까 국내 질병분류 체계상 D35.2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D로 시작하는 코드는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을 의미하죠.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은 대부분 C코드, 즉 악성 신생물일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D35.2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WHO에서는 이 질환을 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라고 줄여서 PIT-NET라고 명명하고 형태학적 코드도 8272/3, 즉 악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우리나라 중앙암등록본부도 이 기준을 받아들여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는 이 질환을 의학적 암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WHO와 우리나라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질환을 암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WHO는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형태학적 코드까지 바꿨고, 이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악성으로 본다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도 2025년부터 이 질환을 C코드, 즉 C75.1로 암 등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암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KCD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요. KCD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내 분류 체계인데 국제 기준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생깁니다. 그 틈에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는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 종양인데 약관상 암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할 때는 의학적 암이라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검사 결과에 KI67 수치가 높거나 종양의 침습적 성향이 확인되거나 병리보고서에 WHO 코드 8272/3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또 대학병원에서는 C75.1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더욱 강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60대 남성 의뢰인이 뇌하수체 선종으로 수술받고 병리 보고서상 피추이터리 아데노마라는 명칭과 함께 KI67 수치가 5% 이상 침습적 소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D코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WHO 기준 중앙암 등록 자료를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청구한 결과 암진단비와 암수술비까지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C75.1 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험사는 처음에 의심했지만 병원 측 진단 근거와 병리 슬라이드, WHO 기준 등을 제출하자 이례적으로 소송 없이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D35.2냐 C76.1이냐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 코드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보험사는 진단서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청구자 입장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병리학적 진단, 국제기준, 암 등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병리 슬라이드상의 표현, 형태학적 분류 코드, KI67 수치, 의사 소견서 등은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부족할 때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일반인이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험사는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나요?
가장 흔한 건 KCD상 D코드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진단서에 명확하게 암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C75.1로 진단했더라도 자문기관의 의뢰에 D35.2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보험금을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중앙암 등록은 통계용일 뿐 보험금 지급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청구자 입장에서는 근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꼭 확인하셔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진단서에 C75.1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병원과 상의해 보완을 요청하세요. 둘째, 병리검사 결과에 KI67 수치, 심스 소견, WHO 분류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셋째, 중앙암등록본부에 실제 암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넷째, 보험약관에서 악성 신생물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보험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자문 대응 전략, 진단서 구성, 자료 보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뇌하수체 손종이 이렇게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질병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면 정보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뇌하수체 손종은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질환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받아낼 수 있는 보험금도 많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